추운 겨울철 밖에 나가 숨을 쉬다 보면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김을 자세히 느껴보면 항상 같은 느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후 하고 내쉬면 입김이 차갑게 느껴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 하고 내쉬면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숨인데 어떤 때는 차갑고 어떤 때는 따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몸속에서 나온 바람이니 같은 온도여야 할 텐데 말이죠. 몸 상태에 따라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열역학에서 말하는 단열 과정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단열 과정을 통해 입김의 온도가 다른 이유를 알아보죠. 단열이라는 단어를 보면 열을 차단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열역학에서 단열 과정이란 개와 주변 사이에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을 말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수식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삼각형은 델타라고 읽고 두 상태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단열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없어 저 델타 Q가 0이 되므로 지우면 델타 U는 마이너스 델타 W가 되지요.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오직 1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개로 1이 들어오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1이 나가면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죠. 여기서는 1이 개에서 주위로 나가는 경우인 것을 양수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단열 과정이 일어날까요? 그건 기체가 매우 빠르게 압축되거나 팽창하는 경우입니다. 기체의 빠른 속도로 1이 작용하면 기체 입자가 가진 열이 전달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 단열 과정이 성립합니다. 압축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체가 빠르게 압축되면 외부에서 1이 들어오는 것과 같죠. 이러면 그 1은 내부 에너지 증가로 이어지고 곧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팽창하면 이와 반대로 작용하겠죠.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 공기 펌프를 빠르게 누르면 뜨거워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 모두 일을 얻거나 상실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공기 펌프야 누르는 일이 작용했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일을 잃었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안에 든 가스나 액체가 밖으로 나온 것 아닌가?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힘 때문에 온도가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숨겨진 현상이 있습니다. 1852년 제임스 프레스콧 줄과 윌리엄 톰슨은 협업을 통해 한 열역학적 특성을 알아냅니다. 톰슨은 켈빈 남작으로도 불렸는데 절대 온도 단위로 사용하는 그 켈빈이 맞습니다. 두 사람은 유체가 단열 상태에서 더보다 정확히 말하면 등엔탈피 조건 하에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등엔탈피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 동안 엔탈피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체가 노즐과 같은 좁은 통로를 빠르게 통과할 때 온도가 떨어지는데 둘의 이름을 따 이 현상을 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뜯어보죠. 관 속에서 유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베르누이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식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U는 유속입니다. 높이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세 번째 항은 사라지죠. 남은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속도가 증가하자 압력이 내려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물론 실제로는 점성이나 마찰, 압축 같은 부가적인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압력 강화와 온도 변화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등엔탈피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 둘 사이를 나타내는 척도는 줄 톰슨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식은 위와 같습니다. 이 계수가 뜻하는 의미는 압력 변화에 대해 얼마나 온도가 변하는가를 나타냅니다. 노즐로 빠르게 유체가 움직이면 압력과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차가워지죠. 그래서 스프레이를 쓰다 보면 몸체 캔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스프레이가 기화하면서 필요한 잡열을 주변에서 뺏는 것 이외에도 이런 원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다시 입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입김이 차가워지는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김이 하얀 이유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내쉰 공기에는 수증기, 기체 상태의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증기는 온도와 압력이 충분히 낮아지면 기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액체인 물로 응축됩니다. 그 임계점을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슬점 아래로 내려간 물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냉각된 수증기가 미세한 물방울이 되고 이 작은 물방울들이 빛을 산란시킵니다. 우리가 본 입김은 연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방울의 집합을 본 것이죠.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입을 작게 벌리고 내쉰 입김은 차갑고 입을 크게 벌리고 내쉰 입김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차가운 입김이죠. 입을 작게 벌린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면 왜 따뜻해질까요?
입을 크게 벌리면 입은 더 이상 노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노즐이란 내부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아까 베르누이식을 참고하면 압력을 유속으로 바꾼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노즐과 같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며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조건에 따라 줄 톰슨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을 작게 벌려 통로가 좁아지면 이 현상이 나타나죠. 반면 입을 크게 벌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로가 넓어지고 유속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중도 줄어듭니다. 이 경우 공기는 노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린 공간으로 흘러나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압력 강화도 작고 온도 변화도 작습니다. 그래서 입김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체역학을 배우신 분이면 관이 넓어지면 압력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오른 것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누이식은 충돌이나 혼합 등으로 유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작동합니다. 입속처럼 복잡한 구조에는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압력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압력이 덜 떨어져서 온도도 덜 차가워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입을 통해 공기가 나가면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입을 작게 벌리면 압력 강화가 크고 줄 톰슨 효과로 인해 공기의 온도가 떨어져 차갑게 느껴집니다. 차가운 수증기는 물의 이슬점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물방울이 생기는데 이 물방울이 빛을 산란시켜 하얗게 보입니다. 반면 입을 크게 벌리면 압력 강화가 작아 차갑게 식는 메커니즘이 약해져서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단열 과정을 통해 입김의 온도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줄 톰슨 효과는 엔트로피와 깊이 연결된 현상입니다. 압력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가역성이 엔트로피 증가로 정리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줄이죠.